요즘 무엇보다 네. 요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건강과 면역성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드에서 나가서 고객들을 만날 때 건강에 대한 피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에 대한 거를 어필하면 되게 잘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활용하는 제품이 양작이라는 거 있죠. 양자 측정기. 그 양자 측정기를 어떻게 하면 잘 고객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엑스퍼트 반에서 양자 측정과 클로징 그리고 고객 상담에 대한 실전을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너무 아쉽잖아요. 10 분만으로 끝나기엔 준비한 게 너무 아쉽기 때문에 우선 시간상 3 분만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박희영 사장님, 에스더 사장님, 그리고 우리 김지은 사장님께서 파마닉스 양자기 측정과 솔루션 그리고 클로징 그런 실전 사례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시고 귀 쫑긋하고 '다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엑스퍼트 3 분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희영 사장님, 현직 간호사시고요. 투잡으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하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퍼트에서 지금 1기 박희영이고 양자기 심혈관계 파트 강의를 맡아서 발표 준비해봤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저는 이제 질환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질환에 대해서 먼저 같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당뇨, 세 번째로 뇌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질환의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셔야 양자기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스텝 1으로 질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양자기 해석법,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파마넥스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지혈증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 동영상 보시고 간에서 70에서 할게요. 80%가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다. 먼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지방 소화에 필요한 담즙의 원료로 쓰인다.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도 필요한 성분이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이 있다.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세포에 전달된 콜레스테롤이고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뒤 다시 간으로 회수되는 콜레스테롤이다. HDL 입자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린다. 이상 네, 다음 동영상에서 보셨던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은 LDL과 HDL이 있고 LDL이 나쁜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에 콜레스테롤 덩어리 플라그를 형성해서 이 혈관이 좁아지게 만들어서 혈류순환의 장애가 일으키는 거고요. HDL은 좋은 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아이는 적을수록 좋고 좋은 아이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다음에서 정상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라고 하나 기억해 두시면 설명할 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고지혈증 환자들은 자기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도는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검사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 수치면 조금 더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LDL은 나쁜 아이니까 130 이하가 정상이고 HDL은 좋은 아이기 때문에 60 이상 됐을 때 좋은 거고 중성지방은 150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 범위를 넘어갔을 때 우리는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말하는 그 질병을 진단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상에서 높았을 때 다 이제 빨간 그 적신호가 들어오는데 HDL만 낮았을 때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거 그것만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양자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양자기에서 혈류순환계라고 첫 번째에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 측정 항목들이 있고 결과치가 이렇게 실제로 뜹니다. 그래서 항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혈액 점도라는 거는 사실 혈액이 끈끈한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점도가 높으면 기름때가 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점도를 결정짓는 게 콜레스테롤하고 혈액 지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동일한 내용이고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거고요. 혈액 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잉여 지방, 남는 지방이고 얘가 높았을 때는 기름때가 껴서 혈류순환에 장애가 일으키는 거고 얘는 식습관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하니까 먹는 음식도 같이 좀 소비자분들한테 케어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이 낮은 음식으로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성지방 중에서도 고중성지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높을 고예요. 그래서 이게 높다는 거는 중성지방이 조금 더 심각한 상태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L은 고밀도고요. 좋은 아이고 LDL은 나쁜 아이고 저밀도로 해서 양자기에는 결과가 그렇게 ตึ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질환의 개념으로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동맥 혈관 벽에 부딪히는 압력이고 우리가 혈압 정상치가 얼마예요 했을 때 보통 120에 80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보다 높았을 때가 고혈압인데 그럼 정확하게 수축기는 140 이상, 이완기는 90 이상인 경우가 고혈압에 해당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고혈압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은 1차성과 2차성이 있는데 1차성이 거의 95%의 환자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인은 가족력이 있고 음주랑 흡연, 그다음에 운동 부족, 식습관 등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파마넥스 솔루션과 같이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설명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성은 어떤 특정 질환 때문에 고혈압이 2차로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거의 5% 미만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1차성 고혈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거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기에서 고혈압 파트에 해당되는 거는 혈관 저항력과 탄성이 있거든요. 이게 그 종현 사장님이 파마넥스 분과반 토요일 강의에서도 키워드를 집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환성과 탄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 수치인 경우에는 조금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관 저항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앞서 점도 얘기 드렸잖아요. 끈끈한 거죠. 그래서 혈관이 점도가 상승하고 탄성이 부족, 그러니까 혈관이 단단해지면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저항력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저항력이 높다는 건 결국 혈액의 흐름이 원활치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혈관 탄성은 쉽게 생각해서 고무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이 싹 좋으면 혈관이 많이 늘어났다 다시 돌아오는데 탄력이 좋지 않으면 혈관이 단단해져서 약간 플라스틱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경화가 되면은 결국에 혈관이 잘 늘어나지 않고 관상동맥이나 뇌경색 이런 질환의 위험도가 같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혈관 저항력과 혈관 탄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심장질환, 협심증하고 심근경색 얘기해 드릴 건데요. 경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종류가 조금 요거는 나눠져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라고 한다면 이거는 고혈압과 노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혈관 탄성 자체가 아예 감소가 돼서 얘가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이 경화됐다. 그래서 동맥경화고 죽상경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콜레스테롤 앞에서 개념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혈관 내벽 안에 염증이 생겼을 때 거기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 나쁜 아이가 여기 계속 들러붙게 되고 걔네들이 이렇게 산처럼 쭉 쌓이게 돼요. 그럼 혈관이란 게 이렇게 파이프인데 거기가 이렇게 산처럼 쌓이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죽처럼 끈적끈적하다 해서 죽상이고 그래서 경화된다. 죽상경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심장은 사실 관상동맥이 제일 중요해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모양은 우리 왕관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 동맥이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하고요. 그 가지는 3개의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에 한 가지, 왼쪽에는 2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보시면 정상적인 혈관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예쁘게 돼 있고 여기 혈액순환이 너무너무 잘 되는 정상적인 혈관이고요. 이게 만약에 협심증으로 간다 하면 이 관상동맥의 일부 어느 구간에서 이 동맥경화 덩어리 죽종이 형성돼서 여기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협심증이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이게 아예 꽉 막혀버렸을 때 이거는 조금이라도 통과가 되는 거고요. 심근경색가 아예 이 혈전이 아예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당연히 괴사가 오고 심근에 괴사가 오면 심장이 제대로 뛸 수 없기 때문에 심장 마비가 돼서 응급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 건강은. 그래서 우리 양자기에서도 심장에 관한 체크 항목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거를 조금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심장 근육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심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혈액 소요량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 필요한 혈액의 소요량으로 높아질수록 보통 비만이 원인이 된대요. 그럴수록 심장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혈액 관류량. 이거는 심장에 필요한 혈액 공급량인데 이게 낮다는 거는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거니까 협심증, 심근경색의 같은 질환이 될 수 있겠죠.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산소 소모량은 심장에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면 당연히 피곤한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회 박출량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 한번 뛰어서 전신의 혈액을 딱 뿜어주잖아요. 그 혈액의 양인데 이게 낮게 되면 빈혈 등이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심실의 혈류 저항은 좌심실의 역할은 심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뿜어주는 그 방이 좌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피가 원활하게 잘 공급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항이 높다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고 어떤 거에 의해서 뭐 동맥경화가 됐든 혈전이 됐든 이런 거에 때문에 저항이 높아지는 거니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고요. 좌심실의 유역 펌프량은 그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빵 뿜어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짜주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근의 혈액 관류량 위에 나왔었죠. 이 관류량과 소모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 그게 되는 거고 탄성 이거 아까 고무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상동맥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관류압이라고 하는 거는 관상동맥에 흐르는 혈액의 압력인데 이 압 자체가 높아지면은 탄력이 저하돼서 경화가 왔다든지 아니면 혈전이 막히거나 쌓이거나 이런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파마네스 솔루션 그냥 패키지로 묶어봤고 사장님들도 다른 거 추가해서 나한테 맞는 걸로 묶어서 또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면 훨씬 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혈관탱탱 패키지라고 이름 지어봤고요. 마리노메가 콜레스틴, 유스스펜 3, 봄포뮬러 이렇게 4가지 제품을 넣어봤어요. 마리노메가는 중성지방을 개선해주는 거고 콜레스틴은 콜레스테롤 개선, 유스스펜3는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에다가 에이지락 기능까지 있죠. 그리고 봄포뮬러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회원가로 계산했을 때 연에 요 정도 가격이고요. 이걸 AR로 걸었을 때 요 정도 가격. 그래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거는 27만 9천 원. 1년에 요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인 거고 그래서 AR로 만약에 내가 혈관탱탱 패키지를 먹었을 때 그러면 하루에 얼마의 돈이 드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9,4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걸로 전신에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소비자들도 훨씬 더 이해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당뇨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당뇨는 그 공복 혈당을 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당을 딱 체크해 봤을 때 100 미만이시면 정상. 그리고 100에서 125는 당뇨의 전 단계. 그리고 당뇨라고 하면 126 이상의 수치가 나왔을 때 당뇨라고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의 종류는 1형과 2형이 있어요. 1형은 소아당뇨라고 해서 아예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막 배에다가 인슐린 펌프를 꽂고 뭐 매일 그렇게 지내고 매일매일 인슐린을 맞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당뇨는 2형이에요. 인슐린이 나오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우리 혈관 속에 그 혈액이 약간 꿀처럼 끈끈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혈관 질환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합병증이 사실 무섭다고 그런 거 다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시면 신장에 이게 혈관을 망가뜨리면 투석을 해야 되는 신장병증이 오는 거고, 그리고 발의 혈관을 막게 되면 이렇게 시커멓게 괴사가 일어나서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절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장 혈관을 막게 되면 심근경색 협집증이 나타나고, 그리고 눈에 모세혈관이 또 있거든요. 거기를 막게 되면은 뭐 실명을 할 수도 있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뇌경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는 정말 평소 때 내가 케어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자기에서도 혈당이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보시면 인슐린 분비계수, 혈당계수, 요당계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로 저희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당뇨라는 거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정확은 하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 조금 이상하고 우리 3다 현상이라고 하죠. 다뇨, 다갈, 다음 이 현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세요라고 권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자는 참고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뇨 환자들한테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한테 파마넥스 솔루션을 해줄 수 있는 거는 혈당 안정 패키지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고, 콜레스틴, 화이버넷, 알스퀘어드, 라이프팩 이렇게 해서 요거 네 가지를 제품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회원가는 요 정도고, AR로 1년 걸었을 때 이 정도 가격, 그 절감액은 34만 7,400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 종현 사장님 말씀으로는 라이프팩 대신에 점검월스를 넣어도 그래도 효과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은 라이프팩 대신에 점검월스로 넣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추천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했을 때 AR로 걸었을 때 11,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저희 파마넥스 제품을 드실 수 있고요. 뇌졸중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이고 저희 뇌경색 뇌출혈이 해당됩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저희가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뇌경색은 어디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관이 어딘가에 막힌 거예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맥경화나 죽상경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뇌출혈은 이렇게 동맥혈관의 꽈리처럼 이렇게 혈관이 동맥류라고 하거든요. 부풀었다가 얘가 빵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는 뇌졸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뇌혈관 건강에 해당되는 양자기는 이렇게 제가 조금 짜집기를 했거든요. 혈류순환기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뇌혈관 탄성과 혈액 공급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짜집기를 조금 해봤고, 그래서 검사 측정 항목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면 뇌혈관의 탄성은 고무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의 탄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뇌 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 이거 역시 혈액 공급량이 뭐 높아야 좋겠죠. 낮게 되면 어딘가 혈관의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어딘가 막혔다든지 그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뇌 동맥경화, 얘도 똑같아요. 동맥의 위치가 뇌가 되는 거고 경화된 건 단단한 거니까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원인이 돼서,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또 경화가 올 수 있고요. 뇌신경 기능 장애는 산소, 영양 공급, 적당한 자극이 있어야 뇌 신경이 건강해지는 거고, 정서지수나 기억지수는 요거는 지나갈게요. 요거는 아실 것 같아서.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두 번째 파트로 심장 뇌혈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풍지수는 우리가 뇌로 올라가는 혈관의 압력을 볼 수 있는 항목이고, 이게 높아졌을 때 결국 혈관이 파열돼서 뇌출혈, 중풍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맥박량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1회의 혈액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량이 당연히 많아야 좋은 거고 적으면 나쁜 거겠죠. 그리고 심장 주변의 혈관 저항은 심장을 감싸고 있는 혈관의 저항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수치가 높으면 저항력이 큰 거고,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맥박파 전도 계수는 혈관의 탄성을 예측할 수 있고요. 뇌혈관의 산소 포화도는 뇌에 흐르는 피 안에 그 산소가 얼마나 있냐. 그래서 낮으면 산소량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두꺼워져서 탄성이 같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혈관 산소량은 방금 말씀드린 포화도와 같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뇌혈관의 산소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뇌에 흐르는 혈관의 산소 분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게 낮다는 건 결국에 뇌에 산소가 적다라는 의미고, 그거는 두뇌 회전이 감소되고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반짝 패키지라고 해서 바이오진코, 화이버넷, 그리고 뉴스스펜3, G3 이렇게 패키지를 묶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 구매 결과액으로는 AR로 걸었을 때 27만 6,300원의 돈을 세이브할 수 있고 1단위로 계산했을 때 이 패키지는 9,300원 정도의 돈으로 저희 패키지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혈관 건강을 위한 특급 솔루션 제안을 해드리면 우리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체중 조절 패키지로 그 아시죠? 이거 TR90 이게 사실은 체중 조절 프로그램이지만 이 안에 들었던 성분들이 결국에는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되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사실은 TR90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점프스타트에 들어있는 레드 오렌지 추출물이 심장 건강에 좋고 그리고 컨트롤에 들어있는 바나바이 추출물이나 체리분말, 석류 추출물 이런 것들이 혈당 안정과 혈관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쉐이크도 역시 한 끼 대용 식사용으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말리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도 양자 체크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이것도 혈관 건강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독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 보시면 비포는 이렇게 된 거고 애프터 보시면 지금 파마넥스를 한 5개월 복용했고 TR90 프로그램 하고 나서 가운데 정렬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모든 혈관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저희 TR90 하면서 파마넥스도 같이 클로징하고 그것들이 결국 혈관 건강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역시 전문가 간호사 선생님이어서 너무 전문적으로 이렇게 병증에 따라서 얘기해 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많이 도움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이에스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사업가 이에스더입니다. 저는 오늘 파마넥스 내장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탕 아니고요. 파마넥스로 내장을 탄탄하게 하자라는 뜻으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위산 가다가 생기고 속이 쓰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집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위장의 기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위장은 식도와 식비지장을 이어주는 주머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음식물을 일단 저장해요. 그리고 소화 작용을 거쳐서 소장으로 분해된 음식을 이제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위장의 제일 큰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뭐 운동을 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가다가 막 생겨요. 그래서 그 좀 신경 쓰면 속쓰림 발생하는 것들을 느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위 건강에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스턴트 먹지 않고 과식하고 또 음주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다 하면 위 건강에는 완전 최악인 거예요. 낭자기의 위장 기능은요. 위장 효소 분비 개수, 또 위장이 얼만큼 잘 움직이는지 연동 기능 개수, 또 위장의 흡수, 얼마나 음식물을 이렇게 단백질 1차를 흡수하는지 그런 흡수 기능, 그다음에 소장이 연동 기능, 그러니까 소장의 연동 기능과 또 흡수 기능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장과 소장에 좋은 그 파마넥스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알로에겔 PX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그 제가 평소 때도 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달고 살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카베진 아시나요? 카베진을 달고 살아도 위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알로에겔 PX 한 달로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계속 먹고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타사 알로에와는 전혀 다르고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위를 되게 많이 보호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이 먹으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코티트롤 플러스예요. 이걸 드셔보신 분 아시겠지만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죠. 스트레스는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코티트롤하고 같이 먹어주시면 또 고객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효과를 많이 보는 제품이고 AR로도 잘 걸리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것이 위장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신물이 올라오고 위산 가다가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 체중 조절 패키지보다는 요거 두 개를 추천해 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소장의 환경을 좋게 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키토산입니다. 소장은요 면역 군대를 생성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파마렉스 처방하다 보면 소장 흡수율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 좋은 티알라인트도 별로 이렇게 효과를 못 봐요. 왜냐면 다 똥으로 내보내고 다 배설하기 때문에 이 소장 흡수율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나면 사실은 영양소가 쏙쏙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요즘에 시중에 되게 많죠. 그런데 다른 프로바이오틱스랑 뭐가 다르냐면 이 저희 파마렉스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스웨덴 여성의 장에서 분리 동정했고요.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라는 균을 함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캡슐당 100억 국 이상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또 저희 파마넥스의 섬유질은 지금 키토산 여기 보이고 있는데 키토산으로 만들고 있어요.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키토산 좋다는 걸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키토산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섬유질이 활동을 한다면 다이어트는 물론 몸속의 중금속까지 다 배출하기 때문에 얘는 정말 이렇게 만병통치약이죠. 그래서 파마넥스를 안 드시는 분들도 이거는 꼭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다음에 보여드리는 측정값 인물이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이고 실제 사례인데요. 아래에 있는 양자기가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위에 네 가지를 드셨을 때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직까지는 복용하신 지 한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움직임의 변화는 없지만 본인이 스스로 되게 만족하고 있고 위산과 다 신물 올라오고 이렇게 헛구역질 났던 분이 너무너무 좋아지셔서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대장입니다. 소장에서 이제 음식물을 다 영양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찌꺼기는 어디로 가겠어요? 다 대장으로 내보내죠. 그런 대장에서는 물을 흡수하고요. 그다음에 그 찌꺼기를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대장은 면역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소장 대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완벽하게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음식물의 찌꺼기에서 유해균이 생겨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해균에서 이제 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스들이 점막 세포 하나하나 벌어진 틈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막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온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 대장은 소장 대장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대장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양자기의 대장 기능을 보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연동 기능, 잘 흡수하는지, 흡수 기능, 장내 세균 개수, 압력 개수들이 있는데요. 얘도 일단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해요. 받지 않아야 돼서 왜냐면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마넥스 곧 먹고 나서 한 20몇 년이 뭐예요? 한 5년간 있었던 그런 만성 변비와 설사 이거를 고쳤어요. 한 6개월 이후부터 너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고 다음 제품으로는 스트레스에 관련된 건 코티트롤 플러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키토산 화이번의 제품으로 어떻게 보면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키토산 화이번 제품으로 그 장 환경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들 술을 많이 드시거나 고객분이 술을 많이 드시거나 맨날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병원약을 달고 사시던가 아니면 대장 증후군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좀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라 키토산 파이번의 요 세 제품을 오랫동안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프로바이오틱스는 한두 달만 드시고 그 유익균의 먹이인 키토산 저희 파이버넷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장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사실은 대장 건강, 소장 건강 너무너무 좋겠죠. 아까 같은 분입니다. 대장 환경도 되게 좋아졌고요. 압력 개수 이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가스가 차지 않아요.
가스가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스가 몸에서 잘 배출되기 때문에 얼굴에 뭐 여드름이라든지 얼굴 칙칙해지는 거 이런 거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죠. 살도 빠지는데요. 그죠? 다음에는 간입니다. 간은 정말 중요해요. 간은 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신경이 세포가 아니라 신경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이 좀 안 좋아졌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더 버티다가 간이 이게 좋아지려고 막 복구를 하면 안 돼요, 잘. 그래서 다들 이제 건강한 간이 되시길 원하실 텐데 여기에서 보면은 간에 염증이 생기면 간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이 염증이 생기다 딱딱해지면 간경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경화가 간암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은 건강했을 때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의 기능으로는 단백질 대사 기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능, 해독하는 기능, 담즙의 분비를 해서 이제 육류 소화를 돕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에 살이 쪄도 이제 지방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요. 단백질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총체적 난국이에요. 왜냐하면 유산부터 시작해서 탈모, 뭐 빈혈, 장기 기능의 저하, 우울증까지 다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해요. 짜증나고 신경질 이 나게 되고 또 저혈당이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해독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은 그만큼 정말 우리 몸속에 정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간 기능이 나빠졌을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간을 보호하는 그 제품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리버 포뮬러입니다. 리버 포뮬러는 이름이 간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간 양자 이상의 일직선이 되신 분들도 6개월에서 1년 사이로는 한 번씩 케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내 증상이 없어도 아까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했잖아요. 좋을 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 포뮬러 꼭 추천드리고요. 에이즐락 계열에서는 R2의 리뉴가 있어요. 알스케어도 너무 좋죠. 간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많이 사는데 R2를 드셨을 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드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피곤했던 사람들이 막 생기가 생기죠. 그리고 에너지가 생기고 남자 같은 경우는 성욕이 막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에이즐락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다 좋아요. 왜냐면 항산화 제품의 모든 걸 여기다 집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간 기능 간 기능 이외에도 지방간 함량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거 다 좋아지기 때문에 에이즐락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하실 수 있으면 6개월에 1년에 2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엘로프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염증입니다. 그래서 무슨 간염, 무슨 신우신염 하면 엘로프리이고요. 그다음에 레이시맥스 같은 경우는 면역을 올려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간 기능이 약화되신 분들에게는 이거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90. 트랄 90 드시고 나서 2개월 반 만에 이렇게 지방간 함량이 정상이 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103kg였고요. 그다음에 체지방은 한 40% 가까이 되셨어요. 근데 체중도 10kg 감량했고요. 체지방이 9.3%인지 7%인지 감량됐고 배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49세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늘 앉아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배가 나와서 이렇게 와이셔츠를 이렇게 넣어서 입으면 정말 보기 싫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홀쭉하게 들어가서 만족도도 좋아지고 이분 이제 곧 장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마넥스는 너무너무 좋죠. 다음은 쓸개인데요. 쓸개는 간단하게 이제 간에서 분비된 담즙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쓸개의 기능이 나빠지면 육류 소화가 좀 힘드세요. 육류 소화가 힘드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안 좋으면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쓸개는 보통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중점 있게 보셔야 될 거는 담적과 담석이 있는 분들은 철분의 섭취를 금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이프팩과 아이언 이센셜즈 안에 좋은 철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분들이 드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담적과 담석이 있는 분들은 조금 요거는 섭취는 주의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간은 저희가 이제 먹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배설하는 기능이잖아요. 먹고 싸고 이렇게 배설하는 것만 잘 돼도 모든 신진대사가 정말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위장 케어는 그 모든 파마넥스 제품을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위장관 케어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모든 파마넥스 제품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AR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여기서 만족을 하시죠. 그러게 되면 파마넥스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 한 달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거, 양자기가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건강의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그분의 스트레스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이제 계속 검사하시고 팔로우 하셔서 ARO의 확장을 이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김지은 사장님 준비해 주신 거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공유해 드릴 부분은요, 미네랄 부분인데요. 그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되게 많은 온갖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많이 위험한 거고, 근데 그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체내 독소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몸에 쌓인 독소에서부터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엄청나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근데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게 한다고 하는데 2004년 유니세프 세계 영양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것에 결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인이 질병에 되게 많이 노출이 돼 있다고 하죠. 그 독소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900여 가지의 질병들이 있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돌연사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알고 나면 정말 빨리 보충을 해야 되는 것 바로 미네랄입니다. 900여 가지의 질병의 원인이고 그러니까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미네랄, 무기질, 밀양원소 이 세 가지가 같은 단어인데요. 양자기에는 밀양원소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밀양원소 처음 들어보셨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배우셨으니까 미네랄과 무기질, 밀양원소가 세 개가 같은 단어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네랄에 대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인간의 필수 5대 영양소, 탄단지 뭐 이렇게 외웠잖아요. 요즘에는요,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물까지 해서 6대 영양소로도 많이 이야기하곤 한다고 해요.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네랄은 들어보시긴 많이 하셨죠. 뭐 물에도 많이 들어있고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몸 체중의 3.5%밖에 안 돼요. 인바디를 측정해도 3.5%밖에 차지하지 않는 미네랄인데요. 이 엄청난 작은 양이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을 되게 구성한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영양소이고요. 뼈, 치아, 피부, 머리카락 뭐 이런 걸 만드는데 구성 성분이 미네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저희가 음식을 통해서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분해를 해서 에너지로 만들어낼 때 꼭 미네랄이 없으면 그게 에너지로 생성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내 몸에 영양소가 가득가득 엄청 좋은 고기들나 이런 영양질의 음식을 먹어도요. 제대로 영양소가 작동이 되거나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900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아주 무서운 영양소 중에 하나 미네랄인데요. 이 영양소만 제대로 섭취해 주셔도 내 몸에 쌓인 독소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미네랄이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요즘에 문제가 되느냐라고 보시면요. 5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철분이 이제 사과의 철분이 2알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게 섭취가 됐어요. 근데 현재로 내가 만약에 사과에서 영양분을 섭취를 하려면 13알을 먹어야 된대요. 저는 하나만 먹어도 너무 힘들거든요, 사과가. 근데 이걸 13알을 하루 종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시금치 한 단 먹는 거 쉽나요? 이걸 샐러드로 해서도 먹고 뭐 나물로 해서도 먹고 하는데 그 한 단을 먹어야 되는 양이
지금 현재 2021년 같은 경우 시금치를 19단을 먹어야지만 한 단을 먹은 50년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하죠. 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요. 토양 때문이라고 해요. 식물도 동물도요. 자기가 혼자 미네랄을 몸에서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공급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요. 식물 또한 본인이 미네랄을 따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미네랄을 충분한 거를 거기서 섭취를 해서 식물이 갖고 오고 그 식물을 저희가 다시 먹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지구가 되게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토양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도 안전한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를 못하고 그 식물이 갖고 있는 먹는 우리도 충분하게 미네랄을 섭취를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토양이 오염된 거는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죠. 되게 뭐 폐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는 플라스틱 뭐 제로 캠페인 이런 것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인데요. 미네랄 종류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좀 잠깐 랩을 한번 해볼게요. 칼슘, 철, 아연, 셀레늄, 인, 포타슘, 마그네슘, 구리, 코발트, 망간, 붕소, 요오드, 니켈, 불소, 스트론듐, 몰리브덴, 바나듐, 주석, 규소 이런 종류가 있대요. 엄청 많죠. 저 이거 공부하면서도 처음 들어본 것들도 있었거든요. 몰리브덴 막 발음도 너무 어렵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가 양자기를 검사할 때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칼슘하고 인같이 많은 양이 요구가 되는 미네랄도 있는데요. 셀레늄 많이 들어보셨죠? 셀레늄과 같이 아주 극소량이 요구가 되는데요. 결핍이 됐을 때는요. 심장마비가 오는 등 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돌연사까지 되느냐? 진짜 돌연사가 된다고 합니다. 토양의 오염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이 토양에 있는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라는 국가에서는 다른 지구보다 토양에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정말 없대요.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3,8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성인의 경우는 조기 사망의 위험까지 해서 국가 경제에 되게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TV에도 나왔어요. 이게 말라위라는 국가인데요. 전 세계에 되게 유명한 기아 국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뉴스킨 같은 경우는 후원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타밀이라는 거는 그냥 저희가 기부했을 때 쌀만 기부해서 탄수화물만 딱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바이타밀 안에 이렇게 죽처럼 먹었을 때 하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 양을 기부가 된다고 해요. 저희 제품 중에는 실은 GV가 가장 높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타민을 매달 정기 구매를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전 세계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말라이라는 국가에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바이타민을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중요한 미네랄, 비타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충분히 지금 지구에서 섭취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예 공익 광고 캠페인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식단에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음식을 믿지 마세요. 꼭 보조식품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익 광고를 나라 자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워낙 선진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도 이제는 조금 보조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조금씩 상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상식이 돼가는 보조식품, 그다음에 뭐 멀티비타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두 가지 질문을 조금 가지고 오기 전에 양자기표를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쭉 사업자분들이 하셨을 때 저희가 많이 이걸 보여드리면은 나 칼슘 없네, 인이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요. 멀티비타민을 꼭 섭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밸런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민영 원소는요. 내가 하나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영양제, 시중에 너무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혹시 가격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가격.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가격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이 아직 있으시죠? 이 분들한테도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선택 기준을 저희가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미노산과 결합된 구조인 킬레이트 화합물로 된 미네랄을 골라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뉴스킨이 갖고 있는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미노큘레이트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비타민을 먹든 미네랄을 먹든 몸에서 끝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몸은요. 면역 체계 시스템이 되게 강력해요. 아무거나 들여보내면 안 되잖아요. 몸 안에서 작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몸에요. 문지기가 다 있어요. 아무거나 들여보내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아미노산만 프리패스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섭취해야 되는 미네랄이나 비타민들을 아미노산으로 결합해서 위장시켜서 들여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위장술입니다. 아미노킬레이트 공법은요. 그래서 아미노산인 척 위장하고 들어가가지고 몸 깊숙한 곳까지 저희가 필요한 미네랄이나 비타민들을 할 수 있는 그 공법이 아미노킬레이트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왕 똑같은 걸 먹어도 그냥 소변으로 문지기도 통과가 안 돼서 배출하는 것보다 아미노산으로 둘러싸여서 위장돼 있는 깊숙하게 흡수율이 있는 제품을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살짝 얘기를 언제 드렸던 멀티비타민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이러세요. 내가 멀티비타민을 먹는 이유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몰라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다시피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그네슘이 지금 되게 부족해. 근데 예를 들어서 칼슘은 그러니까 아연은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안 좋은 쪽에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서 내가 부족한 걸 추가로 드셔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부족해 하고 마그네슘만 드신다면 나머지 것들이 안 좋은 것으로 밸런스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비타민을 내가 전체 영양소에 필요한 것들을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라이프팩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요. 지금 갖고 왔어요. 잘 보이시죠? 예, 여기 보시면요. 이 하얀색 두 알이 미네랄이에요. 이 미네랄이 뭐냐면요. 지금 제가 오늘 미네랄만 적어왔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게 이 두 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색깔이요. 종합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갈색깔이 비타민 A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타민 A가 또 왜 또 라이프팩에 있는데 왜 이 A만 들어가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A가 기능을 하려면 칼슘, 마그네슘, 인, 셀레늄, 아연이 충분해야 되지만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A가 기능을 하려면 칼슘, 마그네슘, 인, 셀레늄, 아연이고요. 그다음 아연이 기능을 하려면 비타민 B군, 비타민 A, 칼슘, 구리, 인 이런 게 있어야 될 만큼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되게 상관관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멀티비타민으로 복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오늘 살짝 더 말씀드릴 걸 라이프팩 이센셜즈 부분은요. 금액이 훨씬 저렴하잖아요. 근데 시중에 있는 영양제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근데 왜 라이프팩하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느냐? 실은 이 식물 영양소인 미네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양을 이렇게 두 알로 넣기 때문에 나머지 종합 비타민을 이센셜즈로 드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시려면 요 라이프팩으로 꼭 드시는 걸 권장드려요. 라이프팩을 이야기하자면요. 정말 상 받은 게 너무 많아요. 13종의 비타민이고요. 일단 미네랄이 9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거는 좀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 9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공식 지정 제품으로도 유명하고요. 테른 선수촌에 들어간다고도 유명하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분들이 진짜 많이 드시고 유명인 분들은 거의 라이프팩을 드시고 계시죠. 아니면 유스스펜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만큼 되게 재밌는 게 그럼 너네 거만 좋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미국에서는 라이프팩 챌린지라는 걸 했다고 해요. 우리보다 더 안전하고 멀티비타민 양이 되게 많은 비타민이 만약에 들어있는 게 타사에 있다면 저희는 이제부터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프팩 챌린지를 아주 야심차게 걸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팩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아예 조사한 그 자료도 있거든요. 100여 가지의 타사. 저희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아예 그 타사들과 비교했는데도 정말 월등하게 되게 많은 안전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와 멀티비타민까지 함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 미네랄 중에 되게 중요한 미네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칼슘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칼슘은요. 섭취보다 그냥 흡수가 중요해요. 그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대 1대 1 법칙 너무 많이 들으셨죠? 칼슘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량 원소지만 상당히 많은 곳에 사용이 되죠. 칼슘 하시면 뼈만 생각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참 많은 거라는 게 칼슘입니다.
실은 코티트롤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데 짜증이 있다면 실은 칼슘량을 한번 조사해 보시길 바래요. 정말 칼슘이 부족했을 때 되게 많이 예민해지고 내 그 칼슘에 따라서 내가 예민해지고 짜증나는 정도가 좀 많아지거든요. 뼈와 치아 성분을 이런 걸 아시는 것처럼 구성하고요. 체내 생리 조절, 그다음 정상적인 칼슘이 혈액 응고까지 시키고요. 심장 박동수를 유지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에도 칼슘이 도움을 주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도 그렇고요. 납하고 중금속 같은 거 저희가 먹잖아요. 그거를 흡수를 저해하는 데도 칼슘이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다음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거 너무 많이 아시고 계실 거고요. 불면증, 그다음 집중연처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불안, 짜증 이런 것들이 칼슘이 이런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내가 코티틀로로 스트레스가 아니다. 근데 자꾸 짜증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칼슘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칼슘이요. 식품이나 일반 칼슘제로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30%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건데요. 아주 까다로운 미량 원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칼슘을 높이기 위해서는 칼슘이 흡수될 수 있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1대1로 결합된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와 상관돼서 같이 보실 수 있는 차트가 양자기에 있어요. 경추랑 요추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실은 이 칼슘 때문이실 확률이 되게 높죠. 이 칼슘이 너무 많이 칼슘제가 먹었는데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나 뭐 오스테오칼신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풀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 몸에 있어야 될 곳에 자리에 가서 붙지 못하고 이리저리 몸속에서 떠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경추나 요추에 들어가요. 그때보다 통증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봄포뮬러만 제대로 먹었을 때도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셨어요. 디스크 시술을 하셨어요. 800만 원을 주시고요. 근데도 통증이 안 없어지신 분이었어요. 갈바닉으로는 한 3일 정도밖에 통증이 그러니까 완화되는 게 유지가 안 되셨던 소비자분이에요. 근데 칼슘을요 3배로 드셔가지고 2달 드셨거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통증이 완화가 되셨어요. 이만큼 저희가 칼슘이 이상한 데 가서 붙어 있는 것들도 너무 통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꼭 마그네슘과 비타민 D, 아까 앞에 나왔던 그분은 원래 카베진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근데도 완화가 되지 않으셨는데 저희 거 본포뮬러를 드시고 통증이 완화가 되셨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1대1이 들어가고 칼슘과 배합이 있는 것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파마네스에서 나오는 본포뮬러는요. 정말 청정 지역인 북대서양의 인근에 셀틱만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서 서식하는 해조류 칼슘에서 추출했대요. 식물성 해조 칼슘이고요. 해조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있다는 게 주 원료라고 합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들어있는 비타민 D보다 4배 이상의 본포뮬러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칼슘제가 좀 예민하시는 분들은요. 설사를 하시고 잘 먹었을 때 무언가 속이 더부룩하시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너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옐로우풀이라는 제품인데요. 저희가 이만영 박사님 강의만 들으면 옐로우풀이만 얘기만 되게 많이 나오는 제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 드릴 마지막 제품이에요. 아연이라는 것입니다. 아연은요, 면역 체계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세포를 분열시키고 증식에 필요한 효소와 호르몬을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아토피라는 질병 아시죠? 약간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토피가 실은 그리스의 어원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알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비정상적인 반응. 약간 기묘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 그래서 발병을 하고 다시 재발하고 완화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이만큼 되게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 아토피라고 하죠. 근데 아토피뿐만 아니라 요즘에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린이와 성인들의 알러지 증상이 되게 많죠. 이게 근데 신기하게도요. 아토피의 원인은 분석이 안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플라스틱을 같이 사용하고 나서부터 생긴 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만큼 되게 저희가 지구를 보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린이의 알러지 증상들을 개선시키고자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머위 추출물을 함유해서 나온 게 옐로우풀입니다. 아연의 실은 가장 좋은 것은 굴 껍데기에 있는 그게 그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있어요. 육류, 가금류, 조개, 달걀, 뭐 유제품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흡수를 높이고 싶고 많이 드시고 싶지만 실은 알러지 반응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걸 섭취하셨을 때 어떠시죠?
알러지가 또 올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품류로부터도 실은 그 아연이라는 것에 대한 영양소를 쉽게 섭취하실 수 없는데요. 이렇게 비장성적인 약간 알러지 반응이나 예민하신 분들이 아연을 섭취하실 때 좀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는 제품이 옐로우프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제품으로 좀 식품으로 알러지가 많으시거나 좀 기이상적인 알러지 분들이 있으신 분들께는 꼭 옐로우프리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몸에 좀 적은 구성 성분이 있지만 되게 중요한 미네랄에 대해서 무기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들을 드시고 다른 거를 비싼 음식을 드셔도요. 미네랄을 관가하면 안 되는 만큼 일단 양자기로 꼭 영양 밸런스를 체크해 보시고 멀티비타민을 드시면서 추가로 내가 부족한 영양소들을 꼭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세 분의 강사님을 모시다 보니까 많이 촉박하셨을 텐데 빠르게 마무리해 주시려고 엄청 네, 노력해 주신 게 눈에 보였어요.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진짜로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안 될 만큼 너무 아쉬운 이렇게 내용이 너무 알찬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엑스퍼트반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파마엑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늦긴 했지만 저희 수선은 다 해야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리더 메시지 듣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은 한성혜 사장님께서 리더 메시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음대 졸업하시고 피아노 학원을 10년 정도 경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120명의 원생을 가르치시면서 여자로서는 정말 최고의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터졌는데 그때 이제 친동생이신 우리 한신혜 사장님한테 뉴스킨 사업을 전달을 받으셨고 한 아이를 7개월 동안 가르쳐야지 나오는 피아노 월세를 3개월 만에 매니아 구축을 통해서 월세 소득을 따박따박 받아보셨던 그런 우리 한성희 사장님 전업을 그렇게 해서 전업을 하셨다고 하시죠. 지금은 완전 한 리더 사장님이시고 저희 또 목요일마다 뵙는 우리 사장님이신데요. 우리 한성희 사장님 나오실 때 화면으로 큰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희 사장님 나와주세요. 지금 약간 무서운 소리가 들려요. 잠시만요. 네. 사장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네네. 네. 마이크 때문인 것 같아요. 약간, 네, 무서운 소리가 살짝 남양 특집이라고. 잠시만요. 마이크 연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들려요. 안 들리시나요? 지금 들립니다. 네, 잘 들려요? 들려요. 아,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 화면 공유하게 공유 호스트 좀 넘겨주세요. 네,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갔지? 제가 어제 사장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준비했는데 이게 공유가 안 되면 정말 난리가 나는데 잠시만요. 네, 켜졌네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SBA 한성혜라고 하고요. 저는 어떤 메시지를 드렸으면 좋겠을까 하다가 그냥 함께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로 제가 사장님들과 함께 그냥 나누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들 저도 이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꿈이라는 것 같았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파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끌어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노하우와 하우투보다는 내 꿈이 뭔지를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꿈이라는 걸 적어봤어요.
이건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꿈으로부터 출발해서 감정과 행동과 결과가 모두 성공에 이르게 되고 꿈이란 상상력을 키우는 데 출발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꿈은 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 꿈이 뭔지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의 순서는 아마 사장님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그걸 정했다면 꿈이 있다면 내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표 설정이라는 부분을 간단한 키워드로 얘기하면 꿈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뚜렷한 목표 설정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이 생겼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목표 설정이에요. 사장님들이 목표 설정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구체적이셔야 돼요. 그냥 허무맹랑하게 지금이 BR 됐는데 갑자기 PA 될 거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난 PA가 되려면 어떻게 계획과 목표가 딱 설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정말 꿈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예요. 그냥 두리뭉실한 목표는 오히려 저 그냥 이번 달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번 달 그냥 뭐 올 한 해 제가 이런 목표 한번 이뤄볼게요 라는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는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부분. 세 번째는 열정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열정적으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장님들이 열정적이라는 말과 결단이라는 말을 제가 같이 붙였는데요. 왜냐하면 열정이란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집중력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몰입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몰입을 했을 때 결단을 하게 돼요. 근데 몰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결심은 하지만 결단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있는 결단의 순간이 저절로 오는 건 아니래요. 한 권의 책이나 한 사람의 강의를 접할 때 끌어오는 열정이 발생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 열정이 안 생기고 저 어떻게 하면 이거 잘할 수 있을지 아직도 모르겠어라는 부분을 했을 때 그 열정이 생길 때까지 내가 한 책을 읽거나 그 열정이 생길 때까지 강의를 들어보시면 열정은 나와 있죠. 한순간에 혼자의 힘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래요. 어떠한 거로부터 내가 그걸 받아야지만 열정이라는 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강의 많이 들어보시고 지금 북미팅 잘하고 계시니까 북미팅 계속 하시면서 내 열정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결단할 수 있는 그 스텝을 밟으시면 다 성공하는 길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명단을 쓰셔야 돼요. 내가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적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인 결단을 했으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명단 작성인데 저 명단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을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고객을 확보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게 1번이에요. 사장님들이 지금 뉴스킨이 아닌 다른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무조건 고객이 확보돼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상이 없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명단 작성은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생명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업할 때도 명단이 없으면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더더군다나 휴먼 비즈니스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조건 명단 작성하시는 게 그 다음 스텝이세요. 내가 명단을 작성했다면 난 그 다음 뭘 해야 하나? 초대입니다. 초대를 해야 하는데 초대에서 가장 사장님들이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래요. 이런 말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고민돼요. 나는 이 제품을 팔러 온 게 아닌데 괜히 이 얘기하면 제품 파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라는 등등 여러 가지 자기의 패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전달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예 초대라는 말 자체를요. 여기 뒤에 적혀 있는 글처럼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는 나는 이 사람들의 드림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내가 이 친구의 꿈을 운전할 수 있고 이 친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잘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라는 부분을 사장님들이 좀 인지하시면 초대가 조금 더 쉬운 마음으로 그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초대는 이 비즈니스 이전에 그 사람이 존중되어져야 되고 사람이 우선한다는 가치관을 내가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거야 라가 아니라 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담겨요. 근데 우리가 초대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나와 있죠. 그룹 리더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가 내가 됐고 이러한 것이 됐다면 그 다음 난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하냐. 그 다음은 사업 설명이에요. 내가 이 친구를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하든 제품을 소개하든 내가 어떠한 걸 전달했다면 그 다음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스폰서의 동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폰서의 힘이 여기서 많이 또 같이 팀워크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스스로 하는 사업 설명을 100번 이상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스폰서가 없어도 우리 스폰서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거나 어떠한 해외 출장을 가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스스로 내가 사업 설명을 이 친구한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사업 설명을 100번 이상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100번을 어떻게 노력하냐? 만나고 닥친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조건 양이 늘어나면요. 질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미팅에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사업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나와져 있거든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책에 보면 나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스폰서의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의 사업도 아닌 내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의존하는 것보단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업 설명의 전문가가 되어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100번을 하셨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100번이 아직 안 됐다면 100번 하는 건 카운팅 하시면서 사업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거절당했다는 느낌 안 드실 거고요. 아, 나 오늘 연습했다라는 느낌 드실 거예요. 100번을 연습하시면요. 그 연습하다가 리더가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사업 설명했다면 그 다음 번으로 내가 뭘 해야 되냐? 후속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사장님들이 후속 조치라는 이 말의 뜻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건 생각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후속 조치는요. 내가 사업 설명을 하거나 그 사업 설명을 듣게 했다면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 소비자로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먼저예요. 이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하시고요. 여기서 사업자로 성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48시간 이내에 또 한 번 만나셔야 돼요. 얘기했는데 또 가능성 더 있다? 48시간 이내에 또 만나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을 48시간 이내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한 번 꼴은 꼭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단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못 후속 조치를 해서 아니면 리드가 안 돼서 내가 리드를 못해서 아니면 48시간 안에 못 만나서 일주일 뒤에 만나면 되겠지? 그 나머지 6일 동안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말을 듣게 돼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와 얘기를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후속 조치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내가 했다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라는 부분 했을 때 이제 균형 있는 팀워크예요. 그냥 팀워크가 아니고요. 균형이 있으셔야 돼요. 이 균형 있는 팀워크는 뭐냐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팀워크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혼자 개인으로 성장을 해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혼자선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게 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기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 개인기 때문에 조직의 팀워크를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균형과 질서를 지키면서 세우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과 질서가 중요해요. 이 안에는 개인 사업인데 뭐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뭐 스폰서가 뭐 파트너가 뭐 형제 라인이 뭐 이게 아니에요. 균형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질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도 질서가 있고요. 형제 라인 관계도 질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균형 있게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그 팀의 하모니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공동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을 조율할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내 목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드림팀 아니 우리 조이풀 안에서 각자의 또 팀이 있는데 그 팀 안에 이루어진 공동의 목표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 조이풀 큰 그룹에서는 공동의 목표가 뭐예요? 조이풀 500이 공동의 목표예요. 조이풀 공동의 목표 500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조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요. 스폰서를 강력하게 신뢰하셔야 되고요. 따를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십니다. 여기서는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언니, 동생과의 관계, 엄마, 딸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왔다면 무조건 스폰서는 신뢰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 집안에서 어떻든 간에 내 친구 관계고 간에 다 떠나서 여긴 비즈니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할 때만큼은 신뢰하시고 따를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전과 사업 사명에 헌신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게 팔로워십에 대한 문제예요. 아무리 팔로워를 하고 싶어도 팔로워십이 되지 않으면 그 팔로우한 사람이 이룬 모든 목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더 팀워크가 더 강조되고 있는 이 벨로시티에서 432를 해야만 가는데 스폰서는 내 이 한 라인을 4만 라인으로 측정해서 갔을 때 그 리더가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그 팀 안에서 스폰서를 신뢰하지 않으면요. 절대 할 수 없는 게 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있는 팀워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마지막 차트인데요. 이 팀워크까지 내가 배웠다면 그 다음 뭐냐면 복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복제란 단어 앞에 제가 붙인 건 성공을 따라하는 복제예요. 복제도 여러 가지 복제가 있거든요. 성공을 따라하는 복제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여기 마지막에 넣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복제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을 따라하지 마세요. 이 비즈니스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잘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지라는 부분을 내가 따라하려고 하지 않고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의 부분을 자꾸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거봐 안 되잖아. 안 되는 게 많잖아. 네. 사장님들 중요한 건 우리 이 자리에 성공하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근데요. 정말 신기한 게 뉴스킨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요. 그중에 100만 장자, 2천만 장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8대 2로 나뉘어지거든요. 8대 2의 법칙은 어디서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있고요. 학교도 똑같은 30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중 누군 1등이고 누군 꼴등이에요. 그런 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 이 비즈니스 선택했다면 스폰서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복제라는 말은 의식화 작업을 하라는 것이 의식화 하셔야 돼요. 스폰서가 이렇게 하래. 그러면 그걸요. 내 몸 안에 의식하시고요. 기억하시고요. 그걸 쓰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작업해서 내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의식화하는 작업을 해서 따라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성공을 따라하는 복제예요. 시스템을 따라 사업에 성공한 많은 사례들로 검증되고 입증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시스템 복제입니다. 그래서 꼭 이 안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9가지, 원래 8가지인데 9가지에서 사장님들이 여기 있는 거를 나 어떤 게 부족하지라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걸 보강하셔가지고 꼭 성공을 따라하는 복제까지 해서 우리 큰 그룹, 멋진 그룹 만드시는 모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리더 메시지까지 정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장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 뷰티 클래스 오늘 11시에 진행되니까 그 부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부분 유튜브로 이제 초대 많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사장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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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